국민대 시사 영상 제작 동아리 클립의 뉴스 클립 진행을 맡은 신정민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지만 아직 바닷속은 추운 날씨입니다. 7년 전 이 차가운 바닷속에 304명의 소중한 목숨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뉴스 클립에서는 곧 다가올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7년 전 참사 당일에서부터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정까지 저희 클립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7주기 특집 뉴스 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은 힘쓰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과 함께 단신농성을 하며 진상규명 약속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임기 4년에 접어든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금의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유가족분들과 동조 단식을 진행했는데요. 2016년 촛불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던 요구가 거세던 시절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정권 교체를 하면 국회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기해왔습니다. 그동안 특조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또한 현재 국회에 180석 여당 의석을 확보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중요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 세월호 문건을 파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기록물까지 파기하면서 세월호 범죄 은폐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약속해놓고 4년 동안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했는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최혜진 기자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와 군 당국, 청와대까지 많은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인 책임자들의 모습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지은 기자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며 승객들을 구할 수 없었던 건지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던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해경은 선내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내가 미끄러워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공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명이 밧줄을 붙잡고 조타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객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참사 당일 구명조끼를 입은 선체 승객들이 창문 안쪽에서 구조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원들과 다른 승객만을 구조했을 뿐 선내 진입은 물론이고 선내 안에서 구조를 호소하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되었던 학생은 해경들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대피방송만 했어도 전원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당시 해경 이외에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다음은 청와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모습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그 뒤 2, 3분마다 1, 2, 3정에게 영상과 구조 인원수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지휘용이 아닌 대통령 보고용이었습니다. 10시 25분,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5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원과 해경, 청와대 등 많은 책임자들이 제대로 구조 명령을 내렸다면 세월호 탑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팩트체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신교동 사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 4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흘렀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라도 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거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 촛불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진상규명 행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서를 쓰는 심경으로 임하겠다던 검찰 세월호 특수단도 지난 1월 17개의 혐의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서면 조사로 끝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예 수사 계획조차 없었고 수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2019년 드러난 임경빈군 헬기 구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1000만 촛불이 광장을 채웠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겼던 방명록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판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기자 두 분을 데스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의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결과를 보니까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 11월 유가족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특수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17개의 혐의 중 총 11개의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DBR 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되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DBR 조작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BR은 선내 CCTV 영상인데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월호 내부 CCTV의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이 DBR 저장 장치에는 참사 3분 전까지의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이 황당한 것 같습니다. 특수단 수사 결과 중에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검찰에게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의 사찰 의혹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 전부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이 누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판결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촛불이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감추는 자 범인이다. 저희 클립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 클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